이어서 신하균 여진구 배우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두 분께 괴물을 차기작으로 선택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 제목이 주는 끌림도 강렬한데 괴물 그리고 캐릭터의 어떤 매력에 이끌리셨는지 선택한 이유 그리고 어떤 매력에 이끌렸는지 신하균 배우님부터 답변 부탁드릴게요. 제목이 주는 강렬함보다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좋았고요. 그리고 매회 너무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대본이었어요. 다음 회가 너무나 기다려지고, 그리고 제가 맡은 이동식이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호기심, 궁금증이 점점점 커졌고,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 작품을 선택한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약간 대본을 보면서 스릴러 소설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셨나 봐요. 네, 너무너무 재미있고 궁금하고 그랬습니다. 네, 궁금합니다. 네, 이어서 여진구 배우님은? 네, 저도 우선 대본 읽으면서 주원이라는 역할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좀 지금까지 보여드리지 못했던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균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본 탄탄함, 스릴러가 주는 어떤 호기심, 궁금함 이런 거는 너무 이미 선배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도 저도 이 작품을 또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균 선배님과 또 감독님, 작가님 또 같이 하면 얼마나 어떤 작품이 또 만들어질까 이런 생각이 점점 더 크게 들어서 이 괴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대본 처음 읽었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저는 일단은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 이 만양이라는 곳에서. 또 주원이는 도대체 이 만양에 내려와서 무슨 짓을 벌이려는 걸까, 좀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16부까지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굉장히 대본을 빨리 보고 싶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이동식 한주원 캐릭터 정말 궁금한데, 이 신하균 배우님 속내 알 수 없는 마냥파출소 경사 이동식 역이다, 이렇게 해서 이동식이라는 사람, 20년 전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꾼 희대의 연쇄살인을 마주하면서 삶이 요동치는 인물이라고 해요. 네, 감정의 극단이 오가면서 굉장히 복잡 다단한 이동식 내면을 연기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배우님이 생각하는 이동식은 어떤 인물이고 어떤 거에 중점을 둬서 이 캐릭터를 만들어 가셨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일단 간단히 말해서 괴물을 잡기 위해서 괴물이 되어버린 사람이고요. 아직도 계속 촬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알아가려고 하는 과정에 있는데, 사실 굉장히 안타깝고 좀 불쌍한 사람인 것 같아요. 겉으로는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그렇게 강한 사람도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인생의 방향이 정해진 그런 사람이거든요. 또 목표를 향해서 자신만의 어떤 길을 선택해서 또 무모하게 달려가는 그런 용기도 있는 사람이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안에 이게 내면에 있는 고통과 아픔, 슬픔 이런 것들을 좀 차별화해서 어떻게 보여줘야 되나, 그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 또 제가 가는 길에 있어서 자꾸만 걸림돌이 되는 이 한주원이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또 같이 어떻게 해서 이 진실을 파헤쳐 나가느냐, 그런 어떤 포인트를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예, 그렇습니다.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연기하는데? 이런 게 다 어렵죠. 다 어려워요. 그 반대로 쉬운 건 없으셨어요? 없습니다. 지금도 계속 어렵고요. 끝날 때까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한주원 역할은 어떠셨나요? 저의 역할은 괴물이 되지 않으려고 좀 하는 인물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괴물을 잡기 위해서 괴물이 되지 않고 좀 본인의 고집이 있는 인물이고요. 또 본인이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어떤 경찰로서의 책임감, 의무감이 굉장히 뚜렷한 인물이라서 계속해서 그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 또 이렇게 괴물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좀 본인 혼자서 좀 많이 홀로 싸워 나가는 좀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 계속해서 이 사건을 파헤쳐 가면서 과연 내가 이걸 계속 지켜나갈 수 있을까 하는 큰 인생의 좀 그런 질문을 맞닥뜨리게 되는 인물이라서 좀 여러 가지로 감독님 또 선배님과 함께 고민하고 또 현장에서 열심히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괴물이 아니어서 걸림돌이 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한전이라는 인물 비밀을 안고 마냥 파출소로 내려온 엘리트 형사로서 괴물보다 더 괴물 같은 파트너 이동식과 순박하지만 속내를 알 수 없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집요하게 진실을 추적하는 역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캐릭터와 관련해서 조이뉴스 24 박진영 기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동안 많은 작품에서 다양한 인물을 그려오셨습니다. 이 형사 역할이 처음인데 특별히 신경 쓴 부분이 있는지 어떻게 준비했는지 궁금합니다. 형사 역할이지만 많이들 익숙하신 형사의 모습은 좀 아니에요. 주원이는 굉장히 청결이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고 현장에서 어떤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정말 좀 인간 냄새를 풍기고 거친 사람보다는 조금은 좀 엘리트 코스를 밟아오면서 조금 더 머리로 사건을 해결하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인물인데 이번에 이제 만양에 내려오게 되면서 이 수많은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또 성장을 또 해나가는 또 성장이라는 삶의 경험을 또 배우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초반의 모습을 잃지 않으면서 후반에까지 어떻게 주원이를 연기를 해 나갈지 고민을 많이 했고요. 또 주원이만의 뭔가 말투, 또 행동, 또 사람들을 대할 때 태도, 평소의 표정도 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네, 깔끔하고 엘리트. 네, 싱크로율이 얼마나 제 평소의 모습과는 정말 달라요. 저는 저는 이제 평소에도 그렇고 현장에 올 때도 그렇고 저는 그냥 이렇게 깔끔하고 그런 편은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게 더 궁금하네요. 전 오히려 좀 편안한 걸 좋아합니다. 편안함을 좋아하는. 네, 하지만 엘리트 형사 한주원 캐릭터. 네, 연기 괴물 두 배우 이야기. 굉장히 궁금하다고 해요. 그러면서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괴물 속의 연기 괴물 두 배우 캐스팅 비화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대로 이렇게 읽을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설명이 필요 없는 연기 괴물 신하균 여진구 배우님의 만남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캐스팅하게 되셨나요? 궁금합니다. 했어요. 캐스팅 했다라는 표현은 좀 잘못된 것 같고 제가 제안을 드렸을 때 저를 캐스팅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제가 이 작품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는 이제 배우, 물론 모든 작품이 그렇겠지만 배우가 내가 원하는 배우가 꼭 해야 한다. 그래야 저도 이 작품을 제가 원하는 만큼 표현하는 데에 자신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두 분께 제안을 드렸었는데 해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좀 영광스러웠고, 또 신하균 선배님은 제가 또 굉장히 팬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같이 일하게 될 날이 빨리 올 줄을 사실 몰랐는데 너무 제가 복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진구 씨야 뭐 말할 필요 없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또 같이 일했던 감독님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칭찬을 많이 하셔서 꼭 이 작품을 두 분이 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사실 저랑 작가님이랑 의견이 거의 이게 일치한 상태였어서 간절히 바랬는데 이렇게 하게 돼서 사실 굉장히 지금까지 이렇게 몇 개월 동안 촬영해 온 게 되게 꿈같이 느껴지고 제가 영광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요. 거의 수원성취 캐스팅. 네, 그렇습니다. 네, 두 배우님한테도 이렇게 좀 뭔가 그래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질문 드려볼게요. 네, 함께 호흡을 맞춘 소감 또 궁금해요. 이렇게 감독님께서 두 분과 함께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제 진짜로 두 분이 캐스팅 되고 나서 함께 연기를 해보니까 또 어떻는지. 어떠셨어요, 선배님? 이거 제가 좀 약간 좀 떨리는 질문인데요. 제가 어떠셨으려나. 사실 내용이 어떤 우리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나 이게 굉장히 우리도 어둡고 무거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표현들이 좀 많은데 사실 현장은 되게 또 화기애애하고요. 감독님이 굉장히 또 경쾌하고 밝으세요. 이렇게 마지막에 이게 오케이를 이렇게 외쳐주실 때 너무나 좀 기분이 좋고
그리고 또 객관적으로 잘 봐주셔서 네. 제가 많이 의지하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돼요. 두 분이서 연기하다가 뭐 호흡 맞췄던. 이게 저희 드라마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겨울에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하다 보면은 콧물이 많이 나시고 그런 뭐 좀 NG들이 가끔씩 좀 의도치 않은 NG들도 많았던 것 같고요. 또 뭐 좀 그런 거밖에 저는 생각이 좀 안 나는 것 같아요. 아니, 두 그래서 배우의 선배님 호흡에 겨울 촬영장의 그 콧물 이야기 외에는 생각이 안 나시는. 막 엄청 에피소드랄 게 선배님이랑 뭐가 있었죠? 선배님 혹시 뭐 이제 두 분이 항상 이렇게 혼자 연기할 때가 많아요. 혼자 연기할 때가 꽤 많아요. 그 동식이도 그렇고 주원이도 그렇고 하루 스케줄이 이제 하루 종일 혼자 이렇게 있을 때가 있어요. 저희가 아무래도 심리를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공간 중에 정육점 씬 같은 게 나오면은 사실 그 요즘 코로나 때문에 회식도 못 하니까 굉장히 많은 배우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연기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굉장히 행복해 보이셔서 그런 게 참 보면서 이렇게 흐뭇하고, 예, 주원이도 그렇고 그렇게 사람들 모여 있는 거에 이렇게 행복한 걸 보면은 굉장히 혼자 있을 때 좀 힘들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하는 그런 에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제 두 분이 또 많이 만났을 것 같은데 의외로 또 심리다 보니까 표현할 때 각각의 있은 게 있고